수소경제 중심지 선정을 놓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3곳을 수소경제 시범도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소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데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수소산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짚어봅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뭐 수소 경제, 수소 산업 말은 듣긴 하는데 네네.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네. 수소 산업 도대체 뭡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에너지를 쓸 때 옛날에는 석탄이나 이런 나무 같은 걸 썼어요. 운반하기도 쉽고 이동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액체 연료를 썼습니다. 조금 보관하기가 어렵죠. 예. 그다음에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저희가 3차로 쓰는 거가 바로 가스입니다. 그리고 수소인데 수소는 저희 주변에 무한대로 널려 있고 청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쓰겠다는 그 수소 사회는 10년 전부터 예견이 돼 왔고 단지 우리나라가 조금 빨리 추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 경제를 통해서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씀으로써 화석연료에서 비교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없앨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95%가 에너지원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도 그 유가 변동에 따라서 타격을 많이 받는데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중요한 사항인데 내연기관차는 부품이 한 2만 개가 필요한데 수소연료차는 2만 5천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거기에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그래서 또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청사진을 갖고 있는 네.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석연료를 안 쓰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뭐 산업적으로는 그럼 차밖에 없는 건가요? 어떤 산업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 잘 접촉을 안 해서 그러는데 네. 상당히 많은 발전소가 지금은 연료전지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전기를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전기가 나오는가 이런 거는 잘 관심이 없죠. 네. 하여튼 10년 전부터는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제 청정 에너지고 그쪽으로 필연적으로 갈 것처럼 말씀을 네네.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뭐 태양광도 있고 네네.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꼭 이렇게 수소가 유달리 이렇게 튀는 각광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은 낮에만 발전이 되고 예. 풍력은 주로 밤에 발전이 되고 그러나 전기는 저장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풍력이 제대로 하려면은 주변에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수소는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 또 물에서부터 추출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미래를 가정을 해보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품목입니다. 근데 저희가 네. 이제 사실은 그동안 언론이나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을 땐 네네. 수소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걱정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폭발 위험 같은 네.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도 며칠 전에 강릉에서도 네. 폭발이 일어나고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수소 탱크나 이런 것들이 네. 폭발했다고 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아, 전주나 완주로 수소가 오는 게 되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그 지적이 정확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기술자라서 수소를 공급하는 입장이고 제품을 만드는 입장인데 그 최종적인 소비자는 지금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사용을 하죠. 근데 국민이 불안하다고 느끼면은 그건 저희들이 대응을 잘못한 겁니다. 주민의 수용성을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너무 한쪽만 몰아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만들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 입장이다. 제가 기술자로서
안전은 제가 확보를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보면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녹색 에너지잖아요. 네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수소의 95%는 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초반부터 아주 딴지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이제 화석 연료를 바꿔 가지고 우리 전문 용어로 개질한다고 그러나 화석 연료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레이 수소 갖고 회색 수소라고 그린 수소는 태양광으로부터 물을 통해서 전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약간 기술적인 격차가 있어서 조금 더 한 4, 5년은 기다려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어찌됐든 최종적인 목표는 100% 클린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아무튼 안정성 문제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의 효율이나 과연 정말 청정한가 이런 문제들 제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사업도 시범도시 선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라북도도 정부의 이런 보관에 대응해서 어떤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광역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역적인 어떤 이제 특성을 좀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주에서 전주까지 가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수소로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옥마을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니까 그분들한테 수소 투어버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수소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소 체험 도시 형태로 이쪽 지역을 좀 가져가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렇게 수소버스도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가 수소 시범도시 지원 차원에서 예. 버스 추가로 당초에 20대에서 50대를 그다음에 버스 충전소 전용 충전소를 2군데를 더 구축해가지고 네. 내년부터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시범도시로 선정되지 않아도 하는 것이고 네. 제가 여쭤본 건 시범도시로 선정되면 뭐가 달라지냐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이건 신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이 수소 경제 시범 도시가 오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체들도 이제 결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 고용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해서 이건 전라북도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 예. 그럼 전북 도민은 내가 그걸 썼는데 무슨 이익이 있을까? 아마 느끼시겠지만 한 2, 3년 전부터 전라북도로 오시는 분들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그래요. 전라북도가.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영향도 있게 되겠지만은. 근데 수소버스 한 대가 움직이면은 디젤버스 40대가 내뿜는 그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럼 경제적인 이익은 뭐냐? 예. 지금 수소가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 해요. 근데 앞으로 한 5년, 3년 정도 후에 2022년도에는 6,000원, 그다음에 30년에는 3,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이건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되면은 아마 지금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소비하는 그 금액의 반절 정도는 이제 좀 세이브가 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 해가지고 지금 보일러, 냉난방 다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그 잉여금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건 이제 도민 각자가 수소경제 시범도시에 포함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죠. 일단은 전국에서 지금 3군데에 선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뭐 서울이나 울산 같은 곳은 이미 차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한다는데 네. 과연 전라북도가 그만큼 선정될 만한 어떤 강점이나 부각되는 메리트가 있는지 과연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런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예. 지금 하반기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갈 건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기본 모델, 특화 모델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가지고 언제 공모를 하겠다는 것들이 지금 발표가 좀 안 된 상황이라서 예. 과장님께서 가능성에 예. 대한 언급을 피하시니까 센터장님 의견을 한번 주셔볼까요? 예. 아니 제가 또 그 부분에 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저희들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네.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어디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솔직히 좀 예. 알고 싶거든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 정도 인프라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도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지 안심시키기 위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네. 수소 상용차 전라북도에 이제 상징적으로 랜드마크로 있는데 수소 상용차 충남에서 쓰겠다면은 1시간 거리면 충남에 갖다 주면 돼요. 일진 복합 거기에서 이제 수소 저장 연기 나오는데 저기 중국에서 수입하겠다 그러면 갖다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밸류체인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라북도만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장점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이 뭐가 되는가. 즉 쉽게 얘기해서 수소 시범도시가 왜 전라북도에 꼭 줘야 되는가 이런 명분을 저희가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뢰성 센터도 있고 뭐 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를 주는 사람은 그걸 연계를 안 시키고 수소 시범도시를 전주 완주에다 떨어뜨려 놨을 때 여기에서 상당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게 그렇게 뭐 청사진처럼 밝은 빛만 보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만만하진 않군요. 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산업 경제에 지역 산업 경제에 큰 어떤 역할들을 할 건지 잘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자동차로는 저희가 울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아주 규모가 작고 그리고 울산은 이미 뭐 그런 인프라 구축에 뭐 몇년 전부터 그렇죠. 투자를 해왔죠. 그리고 사실은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그 에너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해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청정 에너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네. 그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전주 완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강점을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상당히 경쟁이 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선두그룹은 아니고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어떤 작전 같은 것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좀 장점을 가질 수 있다면 전북에서 수소 시범도시를 했더니 주민들의 수용성이 아주 좋더라. 네. 그거는 상당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없으면은 저희는 그나마 내놓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충분히 네, 설명해 맞습니다. 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려면. 뭐 전주는 수소경제의 소비 모델, 완주는 이렇게 생산 모델 이렇게 각각 역할을 달리해서 구축하겠다. 네, 이게 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완주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기업에서 하루에 3.2톤의 수소를 생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양이 전체적으로 뭐 하루에 640대 정도의 수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수소를 생산하는 기반은 이미 다 돼 있고 완주에서 어떻게 생산을 이제 하고 전주에서 그건 다 예. 돼 있습니다. 예. 돼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가져와서 전주에서 쓰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적 대중교통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운행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천만 명이 오는 한옥마을에 오는 그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어버스 운영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수소 체험 도시로서의 그 수소 경제를 좀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수소 경제 시범 도시 선정이 되면 관련 예산은 뭐 크게 보면 인프라 까는 뭐 2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그 사업비가 기본적인 인프라 까는 부분에 이제 수소를 개질해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 네.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게 시범 도시는 선정이 되는 부분은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선정을 해주면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우리 지역하고 같이 제안을 할 때 그런 정부의 수용성을 확보낼 수 있는 부분에 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런 말씀 아무리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도 전주는 전통과 문화와 예술과 관광의 도시인데 네. 그래서 옛것을 찾고 그리고 정말 여유롭고 그리고 어떤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다가 수소 체험이라고 딱 하면 저는 갑자기 마음이 쎄해질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왜냐하면 수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래서
자꾸 걱정만 돼요. 얘기할수록 어쩌죠? 자꾸 걱정만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소전기차 충전소 보급 교육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내용을 보게 되니까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거의 반절은 사실은 민간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 청사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그 역할들을 갖다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면 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민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윤을 갖다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섰었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스스로가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지 될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질문이 너무 예리하신데 사실 저희보다 더 전문가인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민간 투자자는 신뢰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 사업이 성공 가능할까? 둘째, 폭파사고 나면 이제 완전히 부도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신뢰성. 그다음에 전주하고 완주하고 또 모델이 틀려요. 에너지 소비 형태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지 거기서 이제 투자가 획득이 되는 거면서 예. 아까 말씀하신 한옥마을 그 관계는 그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게 새로운 거가 딱 들어왔는데 그거 가령 기와집 지붕에다가 뭐 태양광을 얹혀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센스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근데 전주하고 완주는 지금 서로 이렇게 생활권이 좀 연결이 돼 있고 버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세우는 장점이 우리는 지자체가 지금은 다 독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주하고 완주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당장 당면한 문제는 올해 시범도시로 선정되느냐 아니냐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센터장님이 그 부분을 계속 도와 협조를 해서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측에 좀 요구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부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보완해달라든지 그런 거 제안하실 게 있을까요? 사실 전라북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그건 저도 아는데 그 시험 공부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다른 지자체는 5, 6년 전부터 이미 선투자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는 선투자가 돼가지고 인프라가 깔린 상태에서 우리가 2%만 더 주면 잘하겠다. 왜 정부도 투자비에 대해서 가성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거를 따진다는데 제가 도에다가 요청을 하나를 한다면 물론 부족한 재원이지만은 정부가 갈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읽고 그 정합성을 맞춰서 미리 선투자를 해줘야 돼요. 우리 돈 주면 우리 잘할게요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없는 돈에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리가 성공하겠다 해서 그렇게 좀 더 선제적으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과장님도 도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네. 수소 산업은 저희 전라북도에는 분명히 기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50년 가면 글로벌 경제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30조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모두의 수소차는 40년 정도 되면 4대 중에 한 대가 수소차가 될 거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많이 확산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내연기관차가 40년까지 퇴출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기술력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연관 산업까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지역의 새로운 어떤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소를 통해서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올해 시범도시 선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추진이 다시 한번 거론되면서
정치계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계호 농림부 장관의 분교 반대 입장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뒷맛은 개운치 않은데요. 지역 감정을 조장한 정치적인 전략, 그것이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겠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설. 더 이상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